폭풍 같은 대선 전국이 보수 정당의 승리로 막을 내리고 소강 상태에 접어든 정치권은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한 번의 전쟁을 앞둔 기나긴 밤을 보내고 있다. 이런 시국에 정치인의 코멘트나 언론의 사설은 민심의 향배를 결정하는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하겠다. 허나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심상치 않은 결과가 눈길을 끄고 가장 화제가 되는 두 가지를 꼽자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잘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에 대한 조사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찬반 조사일 것이다. 필자뿐만 아니라 그 여론조사에 의아해하는 우파 국민들이 상당수 발견되어 당장 그대의 마음이라도 풀어주고자 한다. 우리는 앞선 두 가지 여론조사를 해독하기 전에 먼저 지금 현재 문통의 국정 지지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율이란 초라하기 짝이 없어 왔다. 새 시대에 대한 여론의 관심사 그 이동 시점 성질 급한 한국인들은 늘 한 박자 빨랐기 때문임과 동시에 권력이 움직이면서 벼슬아치와 저열한 일부 언론들이 동아줄을 바꿔 잡는 이유라 하겠죠. 어쩐 일인지 문통의 지지율은 난공불락 그 자체다.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한 이른바 레임덕도 이번 정부에만큼은 찾아볼 수 없다. 거참 이상한 일이다. 나름의 업적을 남긴 전임 대통령들도 다음 정권에 대한 기대보다 그 신임이 높지 않았고 심지어 좌파 대통령인 DJ는 다음 대권을 같은 진영인 노톡에게 넘겨주었으면 잿더미만 남은 고작 24%의 지지율이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대권을 거머쥔 YS는 지적하기에도 민망한 6% 지지율이었음을 고려하면 문통의 40%대 지지율은 쉬이 믿겨지지 않는다. 문통의 5년이 어떠했는지는 필자가 말하기도 입 아프고 듣는 그대도 귀가 아픈데 말이다. 그래서 대개의 우파 국민들은 이번 정권에서의 여론조사 결과를 믿지 않았다. 어디선가 작당하고 조작하지 않는 한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허나 그대요, 이 여론조사 결과는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문통은 대통령으로서 국정 전반에 걸쳐 무능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인기인으로서 자기 사람을 관리하는 플랜에는 탁월한 기질을 가졌다. 어차피 자신을 지지하지 않을 국민들은 철저히 내몰았고 속된 말로 방귀만 뀌어도 환호하는 영역은 제대로 감쌌다. 이를테면 전라도 40, 50대 그리고 이대 어느 하나의 카테고리에만 속해도 문통의 40% 안에 들어가며 두 가지 영역의 교집합 내에 있는 자들은 움직일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철옹성 같은 문통의 지지율은 그렇게 그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자, 이제 돌아와 우리 당선인의 여론조사를 살펴보자. 다음 정부가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55%,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40%다. 이는 지난 정부들의 그것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저조한 수치라 하겠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못할 것이라는 응답 퍼센테이지에 있다. 40%? 그렇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아직 들어서기도 전인 정권의 야박한 채점을 매긴 자들은 문통으로부터 5년간 철저하게 관리당한 바로 저들일 뿐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문제들은 이제 술술 풀린다. 집무실 이전 반대 응답은 53%. 그저 좌파가 좌파한 것이니 괴념할 이유가 우리로서는 없다고 하겠다. 끝으로 전한다. 여론조사라. 언론이 가진 막강한 힘의 일부분으로 작동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개탄에 이르게 한다. 이번 대선 당시 윤 당선인 지지율이 동일한 시점에서 크게는 10% 가까이 차이를 보였는데 이를 믿고 따르는 것은 그저 무지몽매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습득하고 습득한 것이 있다면 깨닫고 깨달았다면 그 이념을 행동에 옮기면 그뿐. 여론조사라는 속임수에 빠지지 않길 바란다. 또한 우리는 당선인이 향후 임기를 마칠 때까지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당선인 개인의 안녕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파 이념이 어떤 경우에서든 늘 옳다는 것을 무당층에 되도록 긴 시간 동안 알려주는 역할로서 기능하기 위함이다. 바야흐로 용산의 시대, 우파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겨우 첫 삽을 떴다.
아직 군장을 벗기엔 이르다.